바셀린은 발암물질이다. 바셀린은 주름을 제거해 줄 수 있나? 건조한 피부에 덧바르기 딱 좋은 제품이죠. 바셀린을 보습제로 사용할 것을 권해드리진 않아요. 안녕하세요. 피부의 진심 피부과 전문의 최혜진입니다. 피부가 건조할 때 덧바르는 바셀린 집에 한 통쯤 있으시죠? 최근에 SNS를 통해 바셀린을 얼굴에 찹찹찹 바르는 영상이 굉장히 붐을 타면서 이 바셀린의 효능에 대해 다시 한번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셀린의 효능과 바셀린 바를 때 주의사항, 또 바셀린은 주름을 펼 수 있다 없다를 비롯한 바셀린을 둘러싼 오해와 진실에 대해 낱낱이 말씀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바셀린의 기원에 대해 먼저 알아볼까요? 바셀린의 역사는 1859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미국 펜실베니아 지역에서 처음으로 시추에 의해서 석유 탐사가 성공했어요. 이후에 유전 대박을 꿈꾸는 많은 사람들이 이 지역으로 몰려들었는데요. 화학을 전공한 로버트 체스브로도 이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요. 체스브로는 당시 노동자들이 석유 찌꺼기인 로드왁스를 상처난 부위에 바르는 것을 보고 저 성분을 좀 더 잘 정제할 수 없을까를 고민하고 연구한 끝에 바셀린의 원성분인 피트롤리움 젤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로버트 체스브로는 이 제품에 대한 강한 열정과 확신이 있었지만 시장의 반응은 초기에 냉담했습니다. 석유의 찌꺼기에서 나온 물질인데 과연 안전할까? 이런 의심도 많이 했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로버트 체스브로는 바셀린을 떠먹어가면서 안전한 물질이라는 걸 강조하기도 했고요. 각종 박람회나 시연회를 통해서 바셀린을 무료로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결과는 대성공이었죠. 로버트 체스브로는 바셀린을 열심히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96세까지 살았다고 합니다. 바셀린은 처음에는 상처 치료제로 나온 물질이지만 건조한 피부에 덧바르기 딱 좋은 제품이죠. 보습제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피부에 직접 수분을 공급해주는 제품과 또 피부의 가장 최외층에 다시 한번 기름막으로 코팅해서 내부에 있는 수분이 증발하지 않도록 밀폐막을 씌워주는 제품인데요. 바셀린이 바로 이 후자에 속하죠. 바셀린은 아토피 피부염에서 드레싱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항균 펩타이드라든가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해주는 물질을 증가시키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습진이나 아토피가 있을 때 자주 바르는 스테로이드 연고도 이 바셀린 베이스를 이용하면 크림 베이스보다 보다 강력한 연고 제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셀린을 바를 때에도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바셀린 통에서 매번 손가락으로 떠내게 되면 위생상 좋지 않겠죠. 그래서 바셀린을 떠낼 때는 손가락보다는 면봉이나 스파츌라를 이용해서 떠내서 사용하시는 것이 좋고요. 바셀린을 바르는 부위 또한 깨끗해야 됩니다. 우리가 건조하다고 해서 오후에 메이크업 한 상태 위에 바셀린을 바르게 되면 먼지나 노폐물도 같이 코팅되는 거예요. 바셀린을 둘러싼 오해와 진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째, 바셀린은 발암물질이다. 바셀린을 정제하는 과정에서 불순물인 폴리사이클릭 아로마틱 하이드로카본이 실제로 발암물질입니다. 내연기관의 연료가 탈 때나 우리가 탄 음식을 먹을 때 섭취하면서 발암물질로 작용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바셀린을 만드는 회사에서는 우리가 만드는 과정은 고도로 정제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불순물은 들어가 있지 않다는 것을 재차 강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EU에서는 이런 불순물 이외에도 피트롤리움 자체를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바셀린을 피부에 발랐을 때 체내에 흡수될 수 있는 확률은 극히 미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셀린을 점막 부위인 코 속이라든가 입술에 발랐을 경우에 체내 흡수가 조금 증가할 수도 있고 입술에 발랐을 경우에는 실수로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립밤에 바셀린 제품이 포함된 것보다는 보다 안전하게 식물성 오일로 된 여러 가지 제품들, 쉐어버터라든가 코코넛 오일 같은 것들을 이용한 제품을 사용하시는 것이 조금 더 안전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바셀린은 여드름을 만들까?
바셀린 자체는 넌커메도제닉한 성분이고 논문에서는 오히려 이 바셀린을 발랐더니 여드름 병변이 좋아지더라 하는 보고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임상적으로 여드름이 나고 있거나 피지 분비가 많으신 분들에게 바셀린을 보습제로 사용할 것을 권해드리진 않아요. 그 이유는 피지가 나오는 길을 막을 수도 있고 이 바셀린이 코팅막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밑에서 세균이 자라고 있다고 하면은 세균의 온상이 또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드름이 나고 있거나 피지 분비가 많으신 경우에는 바셀린을 굳이 보습제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바셀린은 알러지 반응이 있을까? 바셀린이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는 확률은 극히 미미합니다. 아무것도 못 바를 정도로 굉장히 예민하고 잘 뒤집어지시는 분들도 피부 장벽이 무너진 상태에서 바셀린을 응급 보습 비책으로 사용할 수도 있어요. 네 번째, 바셀린은 주름을 제거해 줄 수 있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환자분들이 물어보시는데요. 실제로 우리 피부는 수분감만 조금 충전시켜줘도 얕은 잔주름 좀 덜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셀린을 잘 발라서 보습을 해준다면 실제적으로 얕은 잔주름은 조금 덜해 보일 수 있지만 근본적인 치료가 되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스킨 부스터를 통해서 피부를 조금 더 쫀쫀하게 만들고 또 깊은 주름 같은 경우에는 보톡스나 고주파 시술로 보다 근본적인 시술을 통해서 이런 주름들을 좋아지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바셀린을 상처 부위에 발라도 된다? 맨 처음 바셀린은 상처 치유제로 만들어진 연고죠. 그때는 항생제 연고가 없었는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바셀린 통을 완전히 멸균 상태로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 부위 저 부위 떠서 바를 수도 있는 것이고 지금까지도 바셀린 거즈를 드레싱에 이용하고는 있지만 굉장히 멸균 상태를 잘 준수해서 만들거든요. 멸균 장갑을 끼고 멸균 거즈에 바셀린을 잘 발라서 멸균된 드레싱 통에 넣어서 보관하고 그것을 이용해서 드레싱을 하는 것에 이용합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쓰고 있는 바셀린 통을 이렇게 관리하는 것은 어렵죠. 그래서 환부에는 직접적으로 바셀린을 바르시는 것보다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항생제 연고 이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바셀린의 효능과 바셀린 바를 때 주의사항, 또 바셀린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오해와 진실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집에서 가지고 계시는 바셀린 잘 이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